여러분은 세련됐다는 뜻은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많고 명품을 둘러야 세련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세련된 사람은 가진 돈과 상관이 전혀 없고 이 몇 가지 말과 태도로 정해졌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진짜 세련된 사람이라는 신호와 돈이 없어도 세련미가 느껴지는 세련된 사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쓰는 말과 태도를 가린다. 주변에서 세련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비싼 옷이나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없는 세련됨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그들의 말투와 태도, 그리고 보여주는 품격에서 느껴진다. 세련됨은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고급짐이다.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적절한 언어를 선택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 많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항상 단정한 말투를 유지한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한다. 말하는 자세 또한 고급스러움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상대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다. 말할 때 껌을 씹거나 눈을 이리저리 굴리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걸을 때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편안하게 앉고 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간단한 자세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든다. 또한 나이가 들어도 예의를 지키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품격을 보여준다. 그들의 넓은 마음과 포용력은 고급스러움의 진정한 모습이다. 두 번째, 체계적으로 산다. 체계성을 갖추는 것은 삶과 일에서 규칙과 순서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체계적인 사람은 일과 생활에서 질서와 규율을 중시한다. 이러한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품격 있고 세련된 인상을 준다. 체계성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뜻이다. 이 능력은 절제, 인내, 관리 등에서 교양과 세련됨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체계적인 사람은 자신의 언행에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안정감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며 이는 교양 있는 인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체계적인 사람은 일정과 약속을 잘 지키고 주어진 일을 신중하게 처리한다.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은 주변에 안정감과 교양 있는 이미지를 심어준다. 이들은 일상에서 작은 매너와 예절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작은 배려들이 모여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교양 있고 세련된 인상을 남긴다. 이런 태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고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생활은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공격적인 말투를 쓰지 않는다. 진짜 세련된 사람들의 특징은 말투에서 더 잘 드러난다. 지나치게 큰 소리나 공격적인 말은 상대방에게 위협적이거나 무시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성숙하지 못하고 경우가 없어 보이는 인상을 준다. 반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여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는 사람들은 교양 있고 세련된 인상을 준다. 교양이란 사회적인 규범을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며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큰 목소리나 공격적인 표현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말투는 의사소통의 장벽이 되어 원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대화의 품질을 높이고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든다. 네 번째, 잘못했다면 그 즉시 사과한다. 인간관계에서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즉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는 실수나 오해가 자주 일어난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사과하는 행동은 교양 있고 세련된 태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과하기를 꺼려한다. 만약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즉시 사과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처음엔 화가 나더라도 사과를 받으면 그 감정이 누그러진다. 의도치 않은 실수라면 오히려 사과를 듣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두 경우 모두 상대에 대한 인상은 나쁘지 않다. 즉시 사과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이런 정직한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교양 있는 행동으로 여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감을 보여준다. 일상에서도 즉각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누군가의 발을 밟았다면 즉시 사과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감정을 지키고 교양 있고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다.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안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즉시 사과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은 자존심을 굽히는 것이 아닌 지혜롭고 성숙한 대처다. 다섯 번째, 선을 반드시 지킨다. 선을 지키는 것은 세련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세련됨은 단순한 외모나 말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포함한다. 특히 선을 지키는 것은 예의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 선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는 언행을 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 싫어할 만한 주제는 피하고 대화를 할 때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렇게 선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형성한다. 또한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이 상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실수를 했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러한 책임감 있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준다. 그러나 선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을 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항상 선을 지키려 노력한다. 결국 세련됨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의를 지키고 선을 지키는지에 달려 있다. 여섯 번째, 밖에선 당당하고 안에선 가정적이다. 세련된 사람은 밖에서는 당당하고 안에서는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자기 앞가림을 잘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줄 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독립도 포함된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밖에서 당당하다는 것은 자신감과 소신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출할 줄 알며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이들의 당당함 뒤에는 겸손과 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이들의 매력은 단지 밖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이런 사람들은 가족에게 헌신적이고 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런 모습은 가정 내에서의 사랑과 안정감을 더해주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 애정을 갖게 만든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비굴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특히나 밖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굴하다고 여기기도 하고 참는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기도 한다. 이는 마치 자신이 당당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아야 할 때 참을 줄 아는 것이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자신을 지키고 상황을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은 대단한 것이다. 세련됐다는 것은 단순히 외부적으로 강해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당당함은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면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때로는 참아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맞서야 할 때가 있다. 이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당당함이다. 7번째, 나이 들수록 더 단정히 한다. 세련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나이가 들어도 더욱 단정해진다는 점이다.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더욱 더 자신의 외모를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외모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데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외모와 스타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며 이를 통해 자존감과 품격을 높인다. 그들에게 외모 관리는 단순히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깔끔한 옷차림과 깨끗한 머리, 철저한 개인 위생 등을 통해 자신을 단정하게 유지한다. 이러한 노력은 그들의 자신감과 성숙한 매력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이며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세련된 사람들은 내면의 성숙함과 함께 외모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는 화장이나 꾸미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청결과 단정함이 핵심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깨끗하고 정돈된 외모는 자신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며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일부 사람들은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을 비난하며 내면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명함과 세련됐다는 것은 외모 관리와 무관하지 않다. 자신을 단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청결과 단정함은 기본적인 예의의 일환이다. 8번째, 기분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우리의 감정은 매우 변덕스럽다. 날씨처럼 자주 바뀌며 좋은 기분이 하루를 즐겁게 만들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기도 한다. 이런 감정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 기분이 좋으면 관대해지지만 기분이 나쁘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변하는 태도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 리더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부하 직원이 상사의 기분에 신경 쓰며 불안해한다면 그 조직은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아침에 상사가 웃고 출근했으나 점심 이후에는 눈치를 보아야 하는 팀이 과연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화를 내고 소리치는 것은 어린아이의 행동이다. 오히려 감정을 잘 다스리는 모습에서 더 큰 힘이 느껴진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안정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신뢰를 쌓는 방법이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상대에게 신뢰를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감정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인간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 기분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감정과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하다. 내면의 감정을 다스리는 평정심,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성숙함이야말로 타인에게 사랑받는 비결이다. 9번째,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세련된 사람은 약속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 약속이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가까운 사이에는 잘 안 지키고 먼 사이일수록 더 신경 써서 지키게 된다.
친분이 깊음에도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계속 함께 지내도 좋다. 약속 시간을 엄수하는 사람은 신뢰가 있다. 이러한 사람은 시간 약속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표현한다. 정말 세련된 사람은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시간만큼이나 남의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신뢰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모든 것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단순히 시간을 지키는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상대방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이런 친구는 다른 사람의 시간과 계획을 존중하며 함께 맺은 약속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중대한 덕목 중 하나이며 신뢰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존중받는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의 관계는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으며 그렇기에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깊어진다.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는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몸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며 약속이라는 것이 사람을 판단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기 자신의 행동을 통해 증명한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갖게 되며 이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10번째, 물러서야 할 때는 우아하게 물러서라. 우아하게지는 법이란 심리적으로 내가 상대방보다 위에 있다고 믿는 것이다. 어른과 아이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승리를 양보할 수 있다. 협상이나 토론에서 쉽게 자신의 의견을 접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그 사람이 원칙이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건 역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든다. 토론이나 협상에서는 때로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게 피력해야 할 때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우아하게 물러설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대화를 더 지혜롭게 이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우아하게 물러서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적 평화와 우위를 유지하는 행위이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서로의 관계를 보다 원만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더 큰 성숙과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때로는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아하게 물러서는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나은 소통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를 통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결국 우아하게 물러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이를 통해 더 나은 대화자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진짜 세련된 사람이라는 신호와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